자, 일단 오늘도 MLB 한번 알아봐야 돼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마행 가셔가지고 뒤지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제 일반승만 딱 써가지고 주력 조합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O도 현재 이제 하나만 좀 언더 나면은 또 한 조합 이제 챙겨갈 것 같은데, 녹화 진행 중에 지금 4대3으로 팽팽한 상황에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 풀배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풀배팅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뭐 여러분들도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조합표를 내면서 한 3일 정도 좀 힘들었습니다. 기복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사주팔자를 좀 봤어요. 이제 사주팔자도 통계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8월 18일이랑 19일이 제 8월 전체 일자 중에서 쇠폭이 제일 안 좋은 날이에요. 네, 그래서 혹여나 제가 배팅을 해버리면 저로 인해서 제 쇠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실까 제가 좀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제가 배팅을 참을 거예요. 네, 풀배팅을 좀 참고 그러고 이제 뭐 한 목요일이나 돼가지고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팅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좀 안 했으니까 이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어떤 경우에서도 주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배팅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적중도 이제 됐고 그래도 오늘도 이제 KBO도 좀 마무리가 언더 잘 되면 또 먹어 들어가는 거니까 분위기 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배팅 안 한 사이에는 오늘도 제가 배팅하지 않고 또 이제 적중할 수 있게 좀 열심히 분석해 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이제 셰인 바즈와 카를로스 로돈인데 카를로스 로돈이 또 복귀를 해요. 이제 마이너리그 내려갔다가 그 염좌 때문에 부상으로 빠졌다가 이제 또 회복해가지고 던졌는데 지난 등판에 마지막 리앱 등판이죠. 총 두 번의 리앱 등판에서 마지막 등판은 커맨드가 잡히면서 삼진 7개를 잡아내면서 58구 만에 삼진 7개를 잡아내면서 이 무실점 피칭으로 거의 한 4이닝 정도를 좀 책임지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투구수가 좀 많지 않았던 게 좀 거슬려요.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양키스라는 팀이 지금 문제는 타격이에요, 타격. 볼티모어는 그 타격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 팀의 이제 명암이 너무 뚜렷한 상황 속에 볼티모어가 오늘도 역배를 내면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셰인 바지라는 선수가 상성에서 양키스에게 너무 약합니다. 그리샴,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치조만 되는 뭐 9타수 1안타 쳐맞고 있었나? 오스틴 웰즈한테도 6타수 3안타 쳐맞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4할 넘게 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이 강한 타자들이 꽤나 존재해요. 그래서 셰인 바지가 지난 경기도 실제로 부진했었고 경기 상승 자체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나마 양키스가 최근에 너무 타격이 부진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 양키스와 볼티모어는 각각 홈과 원정에서 시리즈를 5월 달에 치러서 총 6경기를 붙었는데 양키스 스타디움에서는 개오버 게임을 3경기를 했고 이 볼티모어 원정에서는 개언더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심지어 양키스가 최근에 리그에서도 손에 꼽게 타격이 안 되고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실제로 양키스가 최근에 이 경기를 치르면서 지난 한 10경기였나요? 거의 양키스가 한 12경기 정도? 한 12경기 정도 치르면, 10경기 정도, 11경기 정도 평균했다. 한 11경기 동안 치르면서 오버 났던 게임이 단 2경기 있었습니다. 홈에서 애틀랜타 상대로 5대4로 이겼던 경기, 그리고 이제 시애틀 상대로 10대5로 이겼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투수전이었어요. 어떠한 양 팀에서도 4점 이상 점수를 냈던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양키스 경기에서 그 이제 두 번의 오버 게임을 제외하고는 즉 9경기가 그렇게 언더 양상 속에서 골고루 이제 투수전 양상이 실제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양키스도 투수력이 받쳐줄 뿐만이 아니라 이 타격까지도 지금 슬럼프에 같이 겹쳐 있다는 것이 좀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셰인 바즈가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양키스 입장에서도 당장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12경기 정도 표본이니까 경기가 몇 경기입니까? 거의 한 2주가량 되죠. 그 기간 동안에 팀 타율이 2할 6리 수준밖에 안 될 만큼
분명히 심각한 부진 속에 있는 것도 팩트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셰인 바즈가 초반에 재고 난조만 보이지 않다면 일부 버틸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키스가 자랑인 게 셰인 바즈가 아까 투구수가 좀 이제 저 걱정이다 했죠. 58구 정도밖에 안 넣었으니까 79선에서 끝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운영이 되는 거에서 과연 양키스가 괜찮을 것이냐, 그게 이제 양키스의 강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불펜이죠. 최근에 이제 그 찌빌레가 부상으로 결국 이제 빠져버립니다. 한번 그 개판 털리고 나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변수 하나가 지워졌어요. 남아있는 현재 양키스의 불펜 뎁스 총 한 8명의 자원 중에서 최근까지도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이 자완 팀힐 1명밖에 없어요. 야구로 맞아도 최근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양키스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차피 선발 싸움에서 그럼 유리한 게임을 한다고 치면은 자완은 이제 팀1이나 야보로가 나올까요? 아니면 핸드릭이 나올까요? 핸드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완 자원으로는. 그러면 델로스 산토스, 블랙번, 배드너 다 잘하고 있는 와중에 크루즈도 버텨주니까 불펜 싸움에서 양키스가 하루 쉬고 뛰어들면은 이게 굳혀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볼티모어 또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아쉽지만 가르시아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쓸 수 있는 자원은 키드리치, 원팜, 울프팜, 그다음에 저 누구야 카노, 그다음에 호페까지 필승조 자원들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팀의 불펜 자원도 좀 세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8.5점보다는 좀 점수가 오늘 또 안 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템파베이 원정에서 보여줬던 볼티모어의 압도적 타격감, 특히 피타 알론소 미친놈입니다. 지금 맞죠? 어제는 뭐 마요를 시작으로 또 홈런이 이루어지겠지만 피타 알론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방망이는 분명히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양키스의 투수력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경기일 것이다. 저는 양키스 역배승도 정배승 나온 것부터가 이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셰인바즈가 약했구나. 그거를 반드시 납득을 하고 들어간다면 양키스가 리드하는 게임이 됐을 때 이 경기는 언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샌프란시스코. 이거는 지면은 그냥 뒤져야 돼요. 클리블랜드도 사실 이게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번 8월 동안에 샌프란시스코가 이 좌투수를 상대로만 무려 팀 타율이 150타석 넘게를 소화를 하면서 160타석 넘게 소화를 하면서 팀 타율이 1할 7푼 5리인데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성적을. OPS 0.486 0.5가 깨졌어요. 진짜 비밀번호야 완전. 여기 미친놈들인 게 좌투 상대로 대응이 아예 안 돼요. 심지어 그리핀 지난 경기 일단 3-3번 마지막 기회에서 일단 그래도 좀 아쉬웠지만 버텼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위즈넌트 얘가 문제가 뭡니까? 재구예요, 재구. 이 클리블랜드는 이 재고가 흔들렸을 때 가장 위험한 팀이자 이 델라우터부터 스티브 칸도 마찬가지고 마르티네즈 그다음에 제나우 마찬가지로 로키오도 마찬가지고 다 기동성이 있는 타자들에다가 최근에 지금 이제 스티브 칸이 미친 타격감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출루가 되는 순간에 매우 머리가 복잡해지는 위즈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입장에 이걸 뭐 어떻게 버티겠냐 싶죠. 클리브랜드는 좌투 상대 타율도 2할 7푼 넘게 나오고 있고 동일 기간에 타격이 분명 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그러면 불펜에서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보여줬던 그 방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오늘 개똥배 받은 이유 명백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근데 저도 사실 클리블랜드 타격 사실 그 구속의 이슈가 각 선수들마다 가끔 지금 나와요. 지금 보면은 저번에 이제 슈틸틀러도 구속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잭 켈러도 구속 떨어진 적이 있었고 셰인 바즈도 지난 경기에 92마일 던졌죠. 미친 새끼가 진짜로. 공보면서 기겁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평년 수치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부상의 여파가 있었다면 오늘 등판을 하면 안 돼. 얘가. 근데 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잭 켈러도 그랬으니까 또 이제 뭐 복귀가 그래도 돼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평년 수치를 조금 이제 믿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끔씩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후반기 와가지고 저도 작년에도 사실 야구 보면서 그런 적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뭐 오늘까지 이어진다면 뭐 할 말은 없겠죠. 네. 결국에. 근데 저번에 찾아봤을 때도 그 셰인바즈 구속자에 대해서 이게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경기당 평균 구속이 2마일 가까이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따로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자체를 딱 언급한 그게 없었어가지고 오늘은 회복돼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저도 클리블랜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클리블랜드 지면요. 저도 뭐 할 말 없습니다. 이거 뭐 분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그냥 똥 밟은 거예요. 그냥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표가 심지어 뭐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로 8월달 승률이 지금 40%대인가 그렇습니다. 8월달 승률이 안 좋아요. 샌프란시스코도 사실 안 좋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이번 시즌 인터리그 승률이 33%대인가 32%대입니다. 얘네가 인터리그 인터리그 원정에서도 그냥 인터리그 원정도 아니야. 홈 원정 포함해서 인터리그 매치업에서 약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도 심지어 그 샌프란시스코다는 거기다 원정이다. 그다음 선발에서도 볼쟁이의 이제 구이형은 아니지만 노련미 있는 자완투수. 샌프란시스코 자투에게 약한데 모든 삼박자가 지금 다 엮여가지고 지금 클리블랜드를 바라고 있는데 이거 샌프승 나면은 그냥 뭐 저를 욕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를 욕하지도 말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클리블랜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내가 운이 없었네. 오늘 씨바 똥 밟았네.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늘을 욕해야 돼요. 그만큼 격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이미 매치업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클리블랜드 타격에서 조금 더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 방어 없이 막아줘야 되는 그런 경기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희한하죠. 어제 이제 저도 이제 더블헤더 1차전 경기를 세인트루이스 승을 드렸고 1회에 이제 벌레슨의 홈런이 아니라 결승 2루타였죠. 그 2타점 2루타가 이제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지키는 야구 속에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마이어스의 홈런이 하나 있었지만 근데 결국 2차전에는 트리거도 나왔었어요. 오전에 최신화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멤버십 분도 알려드리고 있는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요거도 어제 최신화 해드렸을 때 이제 신시내티 더블헤더 2차전 경기 승 트리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연장 가서 이기는 그림이 되고 그거를 사실 내용적으로 맞추고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트리거가 맞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건데 일단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 카일리와 이 앞보트의 매치업에서 과연 이 리라는 선수가 신시내티를 상대로 유독 약했었던 이번 시즌 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카일리는 지금 7월달, 8월달에 정말 언터처블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팔렌 때도 사실 정말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털렸단 말이죠. 안타 10개 맞으면서. 네, 오늘도 지금 카일리가 7월달에만 5경기 나와서 1.38의 ERA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8월달 2경기도 5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으로 무사사구 피칭으로 완벽한 커맨드 속에서 자신의 경기를 했어요. 근데 어쩌나 신시내티를 상대로는 하필 또 그렇게 1.38의 ERA를 기록했던 7월달에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나 당시에 어스틴 에이즈와 엘리 델라크루즈에게 솔로 홈런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기 6월달에 이제 4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5이닝을 못 채우고 조기강판을 당했던 이력과 그 전에 이제 5월달에 5이닝 7피안타 5실점 경기를 했고 2피 홈런을 맞았었는데 그때 넬선 올로우와 그 다음에 엘리 델라크루즈에게 홈런을 맞았었습니다. 즉 지금 남아있는 자원 중에서 엘리 델라크루즈에게 홈런 2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어제 더블헤더 1차전도 삼진 4개인가 쳐먹었죠. 지금 컨디션이 분명히 떨어져 있는 건 맞기는 한데 2차전 보니 블리데이도 살아나고 막 칩니다. 이제 스테판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안타를 허용하면서 카일리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상대 전적에서의 열세, 지금 이 보시면은 요게 엘리 델라크루즈, 쌀 스튜어트 위에 2명 있죠. 요 타율입니다. 4할 2푼 9리, 7할 5푼, 4타수 4만타, 7타수 4만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제 마이어스도 3타수 1안타 한타 맞았었네. 스테판슨한테도 이제 3타점 딱 맞았던 게 결승타였고 최근에 스테판슨이 지금 팀 내에서 타율 2위입니다. 그만큼 지금 장타 포함해가지고 얘가 나름 제일 잘 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걔 삽질하고 있는 1할다리 새끼인 이 키브라이언 헤이즈에게도 4타수 2안타 쳐맞고 이런 새끼가 지금
이 카일리라는 거예요. 상성에서 너무 공략 여지가 높아진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세인트루이스 타격도 2차전에는 좀 분명히 터졌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기대값은 여기에 더 있어요. 불펜 운영만 보더라도 오늘 신시내티가 운영할 수 있는 불펜들이 소각된 게 너무 많습니다. 소각된 선택지가.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 못 나온 거, 무조건 못 나온 거 이제 어제 너무 잘 던졌었던 메이. 결국 이제 위기가 있었지만은 9위로 찍어 누르면서 잘 막아줬었고, 그 다음에 브룩 같은 경우도 어제 39 던졌죠. 그리고 이제 안톤 같은 경우에 이제 4일 3등판하고 어제 하루 쉬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멀티닝가 던져갖고 39 정도 던져갖고 오늘까지 아마 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가르시아 몰크 연투 가능하고, 가르시아는 하루 더 휴식할 수도 있어요. 지난 경기 35 던지고 하루 쉬어가지고 하루 더 쉴 수 있고, 왜 이제 패건 연투해줘야 되고, 남아있는 게 이제 뭐 존슨 정도 오늘 던지면 4일 3등판 차게 될 건데, 뭐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신시내티가 자원이 너무 없어요.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오브라이 연투 가능하고, 소리아는 연투 가능하고, 그다음에 퍼거슨 나올 수 있고, 스타넥 연투 가능하고, 그다음에 브루일도 어제 나왔지만 6개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오늘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연투한 그라세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스텔럼이라든지 어제 이제 똥바지 했었던 스트젤렉스키라든지 얘네들이 못 나오는 거지, 필승조 다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남아있는 세인트루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뒷심 싸움까지 갔을 때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이제 조슈아 바에즈가 완전 이제 거품인 게 보여졌죠. 데뷔전이 너무 화려했어 솔직히.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이제 기회가 되는 게, 어제도 뭐였어요? 좌투수였잖아요. 결국에 이제 땜빵 투수 올라왔던 게 36살 노딱 좌투수였는데, 그 좌투수 보이즈랑 똑같은 결이었어. 근데도 못 쳤고, 오늘도 또 좌투수라 가지고 3홈런에 대한 기대를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홈런 3개가 다 좌투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오늘도 기회가 있던 데다가 얘는 또 볼지까지 심해 최근에. 그러면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봐야지, 한 번만 더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웨드홀트도 어제 안타 맛을 봤던 거 너무 컸고, 벌레스는 워낙 잘 치고 있고, 워커 지금 올라온 게 미쳤거든요. 지금 어제가 2차전에. 그래서 여기 기대값이 여기보다야 조금 더 높다 정도예요. 불펜까지 갔을 때. 근데 그마저도 카일리가 버텨줘야 된다라는, 상성에서의 열세를 이겨내야 된다는 가장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경기예요. 제가 사실 상대 전적도 단일 경기 표본이다 보니까 오늘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시즌 지표를 결국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카일리는 나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상대 전적 또한 하나의 표본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중적인 지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력급으로 활용을 다시 한번 하기에는 세인트루이스가 근거가 조금 부족해지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일단 세인트루이스 승을 말씀드리는 건, 결국 신시내티가 최근 후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리그 타율 꼴찌 팀인 것도 명백한 사실인 거고,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 오늘 자원까지 갈린 상황에 아포트는 볼질이 많다 보니 이닝이 짧아요. 그러면은 결국 신시내티가 오늘 똥바지 투수로서 경기를 던져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좀 이제 가능성이 확률상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승을 말씀드린다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고, 잭킬러 대 타일러 필립스입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승 갈래 아니면 오버 갈래거든요. 그러니까 필립스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상대로 홈에선 참 잘 던졌지만, 필라델피아 원정이 이번 시즌 타일러 필립스의 최악의 커리어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성적이에요. 이번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개털렸죠 진짜 아주 그냥. 그리고 잭킬러는 지난 경기 마이애미 원정에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구속 저하 사태, 그때 당시에 잭킬러가 경기당 평균 구속이 원래 95마일이 나온 선수인데 93마일을 찍어보죠. 2.4마일이 떨어진 경기를 펼칩니다. 평균 구속만. 그때 싱커가 무려 92마일, 포심이 93마일 찍혔어요. 휠러가 경기당 최고 구속이 보통 이제 복귀 전에 97마일 찍었다가 이제 슬슬 이제 96마일, 5마일 선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최대 최저값이 4마일이 차이 나는 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개털렸죠 휠러도. 그러고 나서 구속 회복은 분명히 다시 됐었습니다 휠러가.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휠러의 공이 구속이 일단 돌아오긴 할 텐데, 과연 다시 한 번 더 마이애미 타선을 상대로 버티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휠러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토프는 최고점일 때는 97마일을 던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마일이 찍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휠러의 공은 공략당할 여지는 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추세상 근데 지금 그 휠러가 가지고 있는 변화구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타자들의 헛스윙이 계속 나오고 있고 버티는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사실 불펜에서 불안감도 보였었고 마이애미 타선이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제킬러를 공략했던 마이애미에게 더 자신감이 있을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까지도 생각은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불펜 필라델피아 분명 불안감이 있고 필라델피아가 애초에 그때 경기 마이애미 휠러 경기도 결국에는 뭐였어요? 필라델피아가 타선으로 따라잡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듀란이 삽질을 해가지고 병신같이 끝내기 패배 당했던 경기가 해당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뒷심 싸움까지 결국 모두가 불안해진 경기 속에 마이애미의 저력을 생각해야 될 거고 우리는 오버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 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이제 투수와 타자 개별 간의 이런 지표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구종별로 얘가 이런 공을 던진데 얘는 어떻게 칠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유추해가는 과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분석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딱 보자마자 그냥 그거를 할 의미가 있나 솔직히 싶었어요. 왜?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애쉬칼프가 지난 경기에 완투를 합니다. 완투 맞죠? 완투를 하면서 그 경기를 마무리를 했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완투 완봉 다음 경기에 대한 이제 선수의 부진 징크스가 또 야구계에 있죠. 그게 영향을 끼칠까 첫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쉬크래프트가 실점 수준을 떠나서 이번 시즌에 피홈런의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라는 팀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지금 최근 6경기 정도를 치르면서 이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홈런을 꽤나 생산해내고 있는 팀 중에 한 팀이었어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지난 시리즈에서 특히 그랬죠.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홈런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를 보셨겠지만 저도 오버를 예상을 했었고 경기가 1회부터 디트로이트가 앞서 나가는 양상을 만들었을 때 그 이제 역량이 되었던 것이 이제 2회 그 맥고니글의 홈런도 있었고 맞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당장 지금 라인업에서 제가 정말 잘 친다고 극찬을 했었던 이 발렌시아의 모습이 조금 다시 안 보이는 것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이 발렌시아가 정말로 이 치는 걸 보니까 피지컬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컨택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발렌시아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나와주면은 디트로이트가 실제로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왜 몬테로가 워낙 피칭 내용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타격이 꿀리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거 발렌시아만 나와주면 좀 디트로이트였으면 가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애쉬크래프트가 최근 5경기 동안 맞았던 홈런만 6방이었었고 지금 몬테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경기였었죠. 그때 이제 원정 가서 한번 무너졌던 경기라든지 아니면 볼티모어전에 무너졌던 경기 양상이라든지 결국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진 경기가 있지만 기본 스탯은 얘는 나오면 5이닝, 6이닝을 퀄리티 스타트로 버텨주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슬라이더와 그 다음에 이 체인지업의 이제 로케이션을 굉장히 잘 가져가는 선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피츠버그 같은 경우도 어제 나왔었던 소토부터 시작해서 커비 에이츠 그 다음에 요한 라미레즈 돌아왔죠. 이제 요한 라미레즈가 그 출산 휴가에서 또 복귀가 됐더라고. 그리고 이제 도발도 연투를 했고 메슨도 41구 던졌고 나올 수 있는 불펜은 루크 위버, 몽고메리. 그러면 이 또 뭡니까? 애쉬크래프트 오늘도
길게 던져줘. 이거를 그냥 부탁하고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애쉬크래프트에게 마냥 이렇게 긴 이닝을 버티게 이제 맡겼을 때 피츠버그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애쉬크래프트가 경기 초반에 강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진행해서 4회, 5회, 그리고 특히 6회는 좀 괜찮은데 7회 양상 7, 8회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깔끔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팅 이제 그 세 번째 로테이션이죠. 세 번째 첫 타석 때 처음으로 첫 바퀴 때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한 로테이션 돌았을 때 얘가 타자한테 피안 타율이 2할 5푼 4리, 두 번째 바퀴 돌았을 때가 1할 7푼 7리, 세 번째 바퀴 돌았을 때는 3할 2리까지 올라갑니다. 즉 이닝 오늘도 길게 맡아줘야 되는 애쉬크래프트 입장에서는 경기 후반이 불안해질 수 있는 경기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 디트로이트 승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템파베이는 닉 마르티네즈, 토론토는 이제 호세 소리아노가 나온다라고 발표가 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언더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타격이 지금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결국 지금 볼티모어의 타선의 투수들이 버티지 못하면서 지난 시리즈 동안에 얘네들도 너무 갈렸어요. 템파베이 투수들이 너무 터프한 경기를 펼치면서 경기 양상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템파베이는 투수들이 대거 연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부전은 아마 이제 못 나오죠. 4일 3등판을 해서. 그래서 자원 자체도 좀 적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4명의 선수들이 연투를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털렸었던 레듐이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나머지 불펜들도 지금 다 이제 체력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토론토는 그래도 어제 경기 하루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일즈, 그 다음에 타일러 로저스, 그 다음에 발랜드, 그 다음에 플러티라든지 뭐 자완 또 리틀이 한 명 더 있죠. 이런 애들이 오늘 다 정비가 되어 등판할 수 있다면 호세 소리아노의 뒤를 이어서 이 경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요소가 가장 토론토에게도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최근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세 소리아노가 피안타 관리가 꽤나 잘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리아노의 재고로 인해서 볼질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만 버텨줄 수만 있으면 토론토도 실제로 역배를 낼 수 있는 근거도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닉 마르티네즈라는 선수는 이번 시즌 ERA가 2.74가 기록이 되고 있지만 실제 XPIF 같은 경우도 4.54까지 올라가고 XERA 값도 4.43이라는 리그에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제 리그 평균치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로우 데이터의 선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파베이를 승을 보기에는 사실 오늘 땅볼을 꽤나 많이 쳐줘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성과라고 봐야 될 거고, 이제 그 부분에서 최근에 또 하필 3경기 중 2경기 말아먹었었던 이 닉 마르티네즈의 성적까지 감안을 하면 템파베이 승 고려하기는 이미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와 메리 켈리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성적만 보면은 레인저 수아레즈가 나온 이 보스턴이 유리해야 되거든요. 왜? 메리 켈리가 최근에 기복 있는 경기를 하건 나발이건 간에 일단은 켈리가 그래도 이제 시즌 행보로 보면은 이번 시즌은 망한 시즌이 맞습니다. 이 켈리의 XERL이 무려 그 7.13까지 올라가 있어요.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난 경기도 콜로라도에게 개 털렸죠. 그래서 한번 다저스 상대로도 반등을 하기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분명 켈리가 고장나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는 지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오늘도 보스턴 승 보는 게 사실 수아레즈가 지난 경기도 투구수를 이미 89 이상으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투구수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아레즈가 부상해서 이제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감안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애리조나가 오히려 더 어려워야 된다라는 전제가 붙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실제로 지금 오늘 경기에서 애리조나의 개별적 상성을 생각하면 그 이제 캐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페르도모, 아레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레노, 그
그다음에 맥켄은 지금 맥켄이 의외로 저평가인데 얘도 진짜 지금 수치가 좋아요. 얘네들이 수아레즈의 공에 대해서 대응이 돼야 된다는 지표가 나오는 애들입니다. 실제로 단기 성적에서. 그래서 공략이 돼야 될 수 있다라는 지표도 분명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를 공개하자면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죠. 멤버십분들에게 이미 공개해드렸고 내일 오전 6시경에 최신화해드릴 겁니다. 오늘 애리조나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스턴 승을 일단 예상을 하긴 합니다만 수아레즈가 워낙 최근에 또 기량이 또 괜찮아서 근데 결국 자완 슬라이더부터 그 싱커볼에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 타자들의 수치와 함께 트리거까지 그렇게 애리조나 승을 말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보스턴 승을 고려할 수 없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뉴욕 매츠 대 샌디에고의 경기입니다. 이제 잭 소튼과 로비레이의 경기인데 요게 이제 어제 경기 샌디에고가 원래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우익수 봤었던 벤지에게 그냥 저격수 역할을 그대로 이제 부여했고 이 샌디에고가 발야구에 실패하면서 이 노땅들이 허덕허덕 이제 뱃살찌 이제 철렁철렁거리면서 뛰다가 홈에서 두 번이나 뒤져버립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지 못한 것이 결국 매츠가 2대1로 이기게 되는 경기 결과를 야기하고 말았던 날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자완 대결로 이루어지는데 기량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잭소튼이 로비레이보다 훨씬 좋아요. 얘 팔각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변화구도 충분히 좋습니다. 한 번씩 개털렸던 경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얘가 가지고 있는 구종별 무기라든지 구종 가치라든지 아니면 본인 개인 스토프를 다 따지고 보면 잭소턴이 훨씬 더 짱짱해요. 로비레이는 이제 이적하고도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제구였잖아요. 오늘 경기도 샌디에고의 타선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타선은 분명히 강해요. 자완 상대로 최근에 꿀릴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거 팩트입니다. 근데 결국 소튼에게 막혔을 때 초반에 이거를 어제처럼 이렇게 좀 타이트한 경기로 간다면 후반에 똥줄 타는 경기가 될 것은 각오는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그래도 저는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샌디에고의 불펜 운영이 어떻게 됐느냐가 다음 경기에 영향이 너무 지대하게 끼쳐지는데 다행히도 지난 경기는 카일 하트가 똥바지를 다 해줬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나올 수 있는 에스트라다, 로드리게스, 모레온, 메이슨 밀러 얘네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는 오늘 경기에 뒷심에서 뉴욕 매츠가 만약에 두아르테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못 나온다. 4일 3등판 했으니까. 남아있는 이제 뭐 누네즈라든지 그 핀타로라든지 아니면 그 세레머니 족같이 하는 그 이제 그 제프리 얀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선수들로 이제 잡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뒷심이 약해지는 매치가 오늘도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샌디에고가 정배인 것 같은데 배당은 좀 높은 수준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도 이제 뉴욕 매치보다는 샌디에고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 같은 경기죠. 캔자스 시티 대 애틀레틱스. 여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 더 공개할게요. 애틀레틱스 승 트리거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결같이 씨바 그냥 계속 갖다 박아요. 근데 업체는 계속 다릅니다. 어제는 뱃365 뉴저지 지부였었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는 이제 뱃365가 아니라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스포츠북닷컴이라는 북미 업체에서 트리거를 냈고 얘네들의 승률은 이번 시즌 103적 중에 86 미적 중으로 54%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업체입니다.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예요. 그것도 심지어 역배만 베팅을 해가지고 집계된 총 199번의 이 베팅 그 역배 베팅에서 54%의 적중률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역배만 골라 잡아가지고 50% 이상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정배도 아니고 역배만 골란 거예요. RLM, 리버스 라인 무브먼트 스트리거만 총 이번 시즌에 199번을 내서 103번을 맞춘 거예요. 역배만. 어려운 겁니다. 나름 많이 맞춘 거예요. 네. 나와 있습니다, 트리거. 참고만 하세요. 저는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차피 오프너도 다니엘 린치가 아니라 또 다른 애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다니엘 린치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오프너 누가 쓸지도 모르겠고 앞선 타선이 이제 우타자들로 나오다 보니 얘네 오프너 나오고 또 블랙 운영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섣불리 예상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닐 뿐더러 애틀레틱스의 최근 타격 데이터라든지 펄킨스의 성적을 보면은 오늘 경기도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애틀레틱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도 그냥 캔자스 시티는 일상 말씀은 드려봅니다만 트리거가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이 트리거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괜한 트리거라는 게 그냥 그게 뭔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트리거는 베팅 업체들도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혹은 이제 손실이 많아질 것 같은 경기에 대해서 해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 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베팅으로 그 규모 자체가 우리처럼 10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이제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게 움직였을 때 배당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배당이 떨어지죠. 그거를 얘네들이 업체에서 딱 캡처를 하는 겁니다. 배당 떨어졌다. 이 규모면 이만큼 들어갔네. 이거는 얘네들인데 이러면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얘네들도 요새 일을 잘 안 해요. 진짜 작년에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그 피나클도 잡았어 얘네들이. 근데 요새 피나클 안 잡던데 그러니까 일을 많이 줄였어. 이 새끼들 좀 돈 날로 먹고 있는데 요새 좀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아무튼 그 업체들이 잡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에게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자동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베팅 업체들이 그렇게 돈을 쓰는 거면은 명백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근거의 토대로 얘네들 움직이는 건데 내가 모르는 근거가 얘네들도 알 수가 있으니 무시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업체는 그렇게 돈을 그쪽으로 썼다니까 뭐 저도 이제 한 수 접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카일 해리슨 대 브라이스 밀러의 경기예요. 이것도 지금 추세가 지금 바뀐 게 미러키는 다저스 상대로 지난 경기도 승리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승리를 했지만 또 빡치네. 이 그 터커랑 그 다음에 이제 토미 현수 에드먼 이 쌍놈의 새끼들이 개오버 만들었죠. 그 언더 게임을 갖다가 대가리가 아직도 아픈데 그 로버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개판치면서 우리는 이런 경기를 하면 안 되는 팀인데 이따구로 하고 있고 이 쓰레기 같다고. 원래라면은 존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집중력을 모여서 상대를 압박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가서 이기는 야구를 했는데 이제는 씨발 우리는 그런 걸 못 하고 있다. 특히 수비에서 그따구로 하면은 투수들이 어떻게 되냐. 그냥 대놓고 비하를 했어요. 그 수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경기를 했죠. 미러키는 얻어 걸린 경기를 가져갔던 것도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미러키가 타선에서는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땐 2할 초반대 타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격 자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 밀러가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졌죠. 밀러가 한창 더 정말 잘해주다가 이 최근에 이제 양키스 상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저 디트로이트전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저 미네소타전도 마찬가지. 뭐 거의 지금 홈런 안 맞는 경기가 없어. 홈런 안 맞는 경기. 미러키 입장에서 지금 다저스 수월하게 이겼을 때 오티즈와 그 다음에 저 콘트레라스 홈런 나와서 이겼던 거였고 오늘 경기도 사실 두고 봐야 돼. 브라이스 티랑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씨발 이 다저스 시리즈 2번 쉬었잖아요. 얘가 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빠졌어. 오늘 돌아오냐고. 그것도 돌아와야 돼. 얘가 타격이 제일 그나마 괜찮았었거든. 이마저도 없으면 진짜로 내일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게 시애틀이 이번 시즌 통틀어 봤을 때는 얘가 NC 같은 애들이에요. 아니 NC는 아니지. 그러니까 NC는 시즌 전으로 좋으니까 아무튼 반대인데 얘들이 시즌적으로 봤을 때는 리그에서 자투 상대로 제일 못 치는 팀입니다. 30개 팀 중에서. 근데 얘네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좌투수를 상대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제 단기 표본에서 200타석 정도 소화하면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슬러그 때문에 이제 OPS가 0.65를 다행히 돌파를 했습니다. 시즌 성적은 이것보다 안 되거든요. 그 왜 그렇냐? 아로자레나와 칼랄리 그 다음에 저 조시 네일러 얘네들이 홈런을 좀 때려줬어요. 장타를. 특히 칼랄리가 최근에 자투 상대로 그렇게 13경기 정도 치르면서 이제 홈런이 안타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자투 상대로 뗐던 홈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투 상대로 안타가 3개인데 그중에 2개가 홈런이었어요. 그리고 조시넬 아르자네라는 좀 치고 있고 장타를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오히려 이 장타가 카일 해리슨이 혹여나 불안한 경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왜 샌디에고 상대로도 홈런 3방 맞아갖고 실점했던 거.
피안타도 더럽게 쳐맞았었죠. 물론 실책 있고 좀 상황이 좀 꼬였던 경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도 결국 실점하는 양상에서 카일 해리슨이 홈런이 동반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쪼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미러키 입장에서 지금 유리배도 그렇게 부상자병도 빠져가지고 뎁스도 약해져 있는 것도 거슬리고 많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애틀이 결국 그 홈런을 때려내는 양상의 경기를 하는데 미러키가 실제로 최근까지 경기를 펼치면서 얻어맞았던 홈런 자체가 많았던 건 아니고 홈런을 못 때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홈런을 많이 얻어맞는 팀도 아닌 게 이 미러키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게 홈런 억제가 미러키가 그렇게 일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왜 타율이 안 나오니까 시애틀이 그래도 시즌 정글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승 말씀했는데 이거는 전 오늘 추천 못 드립니다. 네, 이거는 비추천인 경기예요. 절대적으로. 혹여나 그냥 이렇게 승 가고 싶으셔도 한 번은 참아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시애틀 입장에서도 좀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언오버를 생각하면은 저는 오버가 맞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만큼 뭐 불안한 요소들이 좀 딸려 있는 경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경기. 지금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또 보시면 벌레슨의 이름이 안 올라와 있죠. 윌슨 돼 있죠. 근데 벌레슨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가 좀 넓어진 거 있어요. 워드도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콜령이라든지 칸존의 타격이 올라오고 하면서 시애틀이 타선이 좀 수월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가 시애틀도 충분히 할만할 수 있다라는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경기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뭐 이상적인 상황은 카일 해리슨 6이닝과 산자텔라 1이닝 맞고 애쉬비가 더 나와가지고 또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맥일 나와가지고 던져서 세이브.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게 나와줘야 이렇게 이기는 건데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좀 그렇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이제 매튜스와 타일러 마을의 경기예요. 이거 어제 미네소타가 이겼는데 또 1회였어요. 미네소타는 또 1회에 4점을 내고 와 점수 아예 못 냅니다. 필라델피아 경기가 또 리마인딩 되는 상황까지도 좀 느껴졌었는데 지금 이제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최근에 타격에서는 크리셀도 마찬가지고 저 이제 제퍼스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못 쳤지만 조시벨, 로이스 루이스, 리 이렇게가 지금 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많이 올라와 있고 순수 타격에서 홈런 뻥야구가 좀 애틀랜타가 좀 많아가지고 슬러거에서 애틀랜타가 앞서는 건 맞는데 팀 타격적인 부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는 미네소타가 훨씬 더 최근 데이터는 좋습니다. 냉정하게.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저는 애틀랜타 승을 봤던 게 페레즈가 더 잘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틀랜타 타선도 못했던 것도 있지만 페레즈가 충분히 많은 공략을 당했던 것도 1회가 너무 아쉬웠던 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 미네소타 타선이 일부 공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제 양 팀이 너무 타선이 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얘네들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타겟 필드에서 바람이 뭐 순풍은 아닐지언정 역풍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기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데 지금 타겟 필드에서 8.5점 준다. 심지어 애틀랜타 대 미네소타인데 저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드 여유만 있으면 저는 이거 그냥 오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조금 애매한데 제가 다른 데 보는 데에서는 현재 미네소타 지금 바람 방향이 이렇게 외야로 4마일 분다고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된 걸 수도 있거든요. 기준점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이거 타깃 필드에서 8.5 주는 거 귀합니다. 이거. 네, 귀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이긴 한데 어차피 미네소타도 불펜 뎁스가 좀 보완이 된 건 있긴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로저스 오늘 못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담스 못 나오면 이제 AJ 민터 나와야 되는데 AJ 민터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펀더벙크 자원 불안하고 자원 부족하죠. 이제 우한에서 호프먼이랑 그다음에 낸스 둘이 버텨야 되는데 호프먼까지 가는 과정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틀랜타 상대로. 그러면은 점수 좀 나는 과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이 경기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워싱턴인데, 이거는 순수 타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칼 콴트릴의 기대값은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콴트릴이 최근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오프너 쓰고 이제 롱릴리프 나왔고 활약했던 것도 너무 좋았었고, 선발로 나와서도 지금 잘하고 벌써 3점대까지 ERA가 내려갔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텍사스의 타선이 결국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저번에 지켜본다고 했었던 이 잭슨 켄트, 얘가 위기가 한 번 있었고 그 위기가 좀 아쉽게 흘러가긴 했지만 내용 자체가 안 좋았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한번 저도 주고 어차피 데뷔할 선수였었고, 저도 이 친구 경기는 오늘 지켜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 경기 그렇게 볼넷만 5개를 내주면서 커맨드의 아쉬움이 분명히 나타났던 데뷔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해돼요. 사실 루키 데뷔전은 뭐예요? 슈퍼스타가 아닌 이상 재고 난조 또는 웰컴 투 MLB 홈런 맞는 거는 국룰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 자신이 꿈에 그리던 데뷔를 했는데 심장이 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해됩니다. 오늘 경기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에 던지면 구위 자체가 처맞을 구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텍사스의 입장에서도 이 최근까지 보여줬을 때 이 좌투 타율 갈수록 하락세가 조금 나타났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도 뭐 당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좌투수가 나오니까 그 누구야? 작 피더슨이 없죠, 이름이. 오늘 경기도 이렇게 되면 포스큐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코리 시거라든지 랭포드, 얘네가 똥을 많이 치워줘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단기 성적에서 바라보더라도 지금 이제 니모 있다, 니모가 그래 좀 치는데 4원타자 나오네요. 그러니까 니모가 최근에 좌투 상대로 거의 이제 23타수 10안타, 그러니까 4할이 넘죠, 타율이. 거의 그렇게 치고 있고, 그 10안타 중에 홈런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하면 버거 정도 더 해줄 수 있고, 버스큐 잘 치고 한 그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근데 랭포드, 코리 시거는 실제로 뭐 1할 때 2할 초반대 타율인데 기대값이 있는 선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얘네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텍사스의 개인 타격과 좌투 상대 이번 시즌 행보에 대한 성적 밸류를 좀 반영을 각각 해보면은, 워싱턴이 최근에 오히려 이 기량으로 칼 콴트리를 공략할 수 있는 수치값이 훨씬 더 기대치가 높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은 최근에 타격에서 텍사스를 월등히 압도하고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럼 제 켄트가 지난 경기보다 볼질을 좀 줄이고 6이닝 정도를 3실점 선에서 막아낼 수 있다고 친다면, 불펜에서 당연히 거의 코인 플립이라고 봐야죠. 동전 뒤집기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기도 메타가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OPS적으로 봤을 때 워싱턴은 오늘 충분히 칼 콴트릴 상대로 4점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 또 하다못해 33점까지도 동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에요. 워싱턴의 타격 데이터는 칼 콴트릴을 9점과 비교를 했을 때도. 그래서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워싱턴의 이 팀 자체의 이제 선수들의 칼 콴트릴과 개별적 상승을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이 오티즈 지금 2번 타자 나오죠. 오티즈부터 그다음에 하우스, 그다음에 저 누구냐, 그 제이콥 영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제이콥 영이랑 그다음에 저 루이즈까지 하고, 당연하지만 가장 기대값이 높은 세이지 에브람스까지 총 5명 정도의 자원이 칼 콴트릴의 대항마로서 오늘 경기에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텍사스 정말 못 봅니다. 저는 워싱턴승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컵스의 경기, 어제 레전드 찍었던 경기였습니다. PCA가 어제 경기에서 또 그렇게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면서 결국 30-30에 도자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MVP를 실제로 노리게 되는 PCA가 될 것 같고, 오타니를 제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임팩트가 커요. 경기에 주는 그 에너제틱한 그 임팩트가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경기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까 KBO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9회에 그 조던 닉스가 던졌던 투수리 풀카운트에서 몸쪽 아래쪽에 스트라이크가 볼 판정을 받아서 챌린지가 없어서 그게 삼진이 아니라 볼넷으로 볼 판정을 받아서 그 볼넷으로 나가면서
주자가 득점권을 갖고 그래서 안타 맞아갖고 연장을 끌고 갔던 그 콜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않았나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경기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프너 쓰고 에릭 패디 나올 걸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아유 이거는 이 미네소타 같은 경기예요. 아까 미네소타 바람 외야로 부는데 8.5점 줬잖아요. 오늘도 비 소식 이거 비 안 옵니다. 안 오는데 바람 외야로 10마일 부는데 위글리필드에서 8.5 이 가우스먼을 너무 고평가했어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가우스먼 계속 부진했던 이유 얘도 홈런 때문이에요. 원래 가우스먼이 이거 홈런을 얘는 그 자신의 주무기인 오프스피드 피칭을 땅볼 유도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인지업 스플리터 던졌을 때 타자들에게 땅볼 유도가 된다는 인식이 있죠. 왜? 공이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방망이가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니까 밑에 깎여 맞으니까 땅볼이 돼야 되는 게 기본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근데 얘 공은 땅볼이 안 돼요. 땅볼이 공이 뜬단 말이에요. 이 스플리터가 땅볼 유도 비율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발사 각도가 애초에 높아. 발사 속도도 좀 빠른 편이고. 그래서 빠른 공이 이제 하이패스트볼이랑 조합해서도 실투 나왔을 때 그대로 먹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피 홈런으로 인해서 얘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도 캔자스시티전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상대로도 홈런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 상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당연히 장타를 시켜야 되고 당연히 패디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프너 누가 나오든 간에 컵스 지금 타선이 그렇게 올라오는 와중에 바람까지 외야로 분다? 8.5점이면 오버 생각해야죠. 네. 오히려 타겟필드보다 이게 더 땡큐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이거는 기준점 책정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이제 날씨 비교하는 곳이 총 3군데가 있어요. 다 매치업을 보거든요. 근데 오늘 3군데 공통적으로 오늘 바람이 이 외야로 7에서 10마일 정도의 바람으로 불어나간다. 이제 남서쪽에서 이제 북동쪽 방향, 북북동쪽 방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녀수 쪽으로 해갖고 순풍으로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다. 분명한 거는. 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승패를 떠나서 어차피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트삭스 디트로이트 시리즈 전부터 해가지고 신시내티 시리즈부터 타격감 말도 안 돼요. 안토나치, 무라카미, 바르가스, 베네텐디, 그 다음에 루키, 몽고메리, 심지어 오늘 우투수죠. 이 좆된 게 뭐냐면 이 몽고메리 얘가 좌타석에서랑 우타석에서랑 타격 데이터가 많이 다른데 좌타석에서 매우 강한 새끼예요. 우타수 투수니까 좌타석에 들어서거든요. 이제 메인 타석에 들어선다 보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좌투수 때문에 이제 우타석에서 좀 2경기 치렀거든요. 근데 오늘은 좌타석 들어선다는 거 이것도 임팩트가 클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LA 엔젤스. 이것도 이제 언어보로 접근하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언더가 맛집이에요. 왜? 9.5점 줬거든요. 이거 양팀 선발 ERM 보고 너무 저평가했어요. 하비에르가 최근에 상대하면서 무너졌죠. 팩트입니다. 무너진 상대가 누구였냐? 샌디에고랑 그 다음에 이 토론토전에 홈런 때문에 좀 실점이 있었어요. 토론토전 결국 퀄리티 스타트 성공했었고 샌디에고 원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샌디에고 그때 진짜 잘 칠 때 지금도 샌디에고 팀 타율이 2할 8푼으로 오가고 있다. 넘어서고 있는데 못하는 팀 상대로 만났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누구 만나요? LA 엔젤스 만납니다. LA 엔젤스 최근에 리그 타율 26위에서 3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팀이에요. 승률을 떠나서 얘네들이 의외로 승률이 좋습니다. 언더게임 하면서 기가 막히게 지금 8월달에도 거의 5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승률을 챙기고 있는 게 LA 엔젤스인데 지금 7승 8패예요. 7승 8패에 얘가 7월달에만 6승 17패를 했는데 7월 한 달 동안에 했던 승리보다 지금 이미 더 많이 챙겨 넣었을 만큼 지금 투선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LA 엔젤스가 뭡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구성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벤 조이스 지금 바크먼 이 바크먼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바크먼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게 참 아쉽긴 한데 나타레 주니어 그 다음에 페르민 벤 조이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풀머까지 가세해가지고 던지는 이 불펜 뎁스 어떻게 할 거냐. 무시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그리고 제가 얘 지켜봐야 된다 했죠. 조지 클래사인 얘도 지난 첫 번째 다시 돌아왔던 경기에서 제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실제로 있긴 했지만 그 다음 홈 경기에서 텍사스 타선 약한 건 사실이었어도 분명 잘해줬죠. 결국 퀄리티 스타트 성공해냅니다. 구위가 좋아요.
얘가 진짜로 마이애미의 맥스 마이어 같은 모습을 하고 머리 스타일도 그런데 던지는 피지컬도 마찬가지고 구위나든지 구종도 딱 맥스 마이어 떠오르게 해요. 데뷔했을 때. 97마일, 8마일짜리 빠른 공과 고속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지업. 이게 매치업이 굉장히 괜찮단 말이죠. 휴스턴도 최근에 타격이 좀 시애틀 상대로 올라왔다 싶었지만 결과 안 좋았었고, 그 양상 속에서 지금 리그 타율 2할 2푼대 수준까지 지금 단기 성적에서 떨어져 있는 팀입니다. 냉정하게. 그러면은 휴스턴도 하베르 발제가 버텨주면서 불펜에서 문제가 없을 테고, 양상 자체가 이거 9.5점까지 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너무 선발 투수들을 저평가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사실 휴스턴도 이제는 못 믿겠고 이미 한번 되었죠, 저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LA 다저스, 제가 말씀드렸죠. 무지성 오버라고. 그냥 다저스 경기 이거는 어제 무지성 오버였어요. 다저스가 또 한풀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11대5의 대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결국 이 다저스만 만나면은 병신같이 못했었던 유독 다저스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스가노 홈런 두 방에 박살이 나고 말았었죠. 맥스먼 씨와 그리고 이제 오타니. 오타니 어제 멀티 홈런 치렸죠. 그래서 이 크로스필드에서 다저스가 분풀이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펠트너에다가 그리고 에릭 라우어, 이제 콜로라도도 반격이 아마 이루어져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펠트너도 실제로 구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 당연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데, 뭐 97마일의 빠른 공으로 변하고 커맨드 됐을 때는 그래도 휘 퍼센트지 좀 나오는 경기도 조금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다저스의 방망이가 무서운 것도 사실이라서 접근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일단 저는 오버 보면서도 오늘은 에릭 라우라면 이 경기 자체가 그래도 이제 오늘은 좀 더 이제 저 콜로라도가 할 만한 경기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펜에서도 다저스 도저히 못 믿겠어요. 콜로라도도 샌프란시스코 타격전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단기 성적에서도 중장기 성적에서도 메카시, 크레이그, 럼필드, 굿먼, 윌리 카스트로 전부 다 제 역할 다 해왔던 팀이 이 콜로라도였어요. 타선이 2할 오픈 아래로 떨어진 선수가 거의 없어. 지금 오늘도 DTD 걸리는 게 지금 굿만인데 굿만이 나와줘야 돼 일단.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콜로라도 역배는 못 봅니다. 라인업 어차피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굿만 나와야 돼요. 굿만. 네, 지금 이제 왼쪽 어깨 염자 소견 때문에 또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굿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던지세요. 그냥 승패고 언어보고 그냥 던져야 된다. 왜 프리먼도 지금 없고 타선이 그럼 조금 많이 약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두 개 빠지는 게. 그래서 군만까지는 꼭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디테일이 걸려 있으니까 왼쪽 어깨에 염증 소견 때문에 이거 라인업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이제 8월달 주력 환경에 적중해서 11승 5패 트리거보다 제가 잘 맞춥니다. 맞죠? 네. 네, 해주고 있고 일단 뭐 최대한 많은 혜택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또 후원하시면서 함께 하시려면 멤버십도 많이 가입하시면은 저도 도움되고 여러분들도 도움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좀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건승입니다.